그럼 지금부터는 원래의 빨간색 버튼 3가 모습을 숨기게 만들어 볼게요. 형태 분류에 숨기기 블록을 가져와서 초록 깃발 클릭했을 때 블록 바로 아래에 연결합니다. 초록 깃발을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설정하니까 복제본까지 안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요, 복제본이 원본의 주요 속성을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보이기 블록을 가져와서 복제되었을 때 블록 바로 아래에 연결합니다. 다시 초록 깃발을 눌러볼게요. 네, 이제 원래의 버튼 3는 보이지 않고 복제본의 모습만 화면에 보이네요. 그 다음에는 버튼 3의 복제본이 볼의 복제본에 닿으면 삭제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스프라이트들이 서로 닿았는지 검사하는 감지 분류의 이 블록은 해당 스프라이트뿐 아니라 그 스프라이트의 복제본에 닿았는지도 함께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사용해서 버튼 3의 복제본이 볼의 복제본에 닿았는지 검사하도록 설정할 건데요. 그런데 지난 게임에서 병아리가 얼음 조각에 닿았는지 검사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병아리가 잠깐 아래서 나와서 아주 잠깐 멈추는 명령어 블록 아래 위치에 그 코드를 집어 넣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병아리가 아래서 나온 순간에만 얼음 조각으로 맞출 수 있게 게임의 내용을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지난 게임처럼 코딩을 하게 되면 버튼 3의 복제본이 1초 멈추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 직전에 볼의 복제본과 닿아야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삭제가 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렇다면 복제되었을 때 블록을 하나 더 가져오고요. 무한 반복 블록 안에 이 만약 블록을 끼워 넣고요.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복제본이 삭제될 때 반드시 함께 바뀌어야 하는 값이 있었죠. 네, 변수 분류에 버튼을 1만큼 바꾸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버튼이 삭제되는 상황이니까 1을 지우고 -1을 써줍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복제본이 만들어진 후에 한편에서는 색을 바꾸고 아래로 내려오는 이 명령들이 실행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 볼 스프라이트 혹은 볼의 복제본에 닿았는지 검사하는 명령이 실행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자 모양의 블록 아래에 연결된 이러한 명령어 덩어리를 스크립트라고 부르는데요. 스크래치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스크립트가 동시에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실행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스크립트들이 모두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다시 초록 깃발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네, 이제 볼의 복제본에 닿으면 버튼 3의 복제본이 잘 삭제되네요. 그런데요, 지금 볼의 복제본과 버튼 3의 복제본이 서로 닿았을 때 버튼 3의 복제본만 삭제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볼의 복제본이 여러 줄의 버튼 3 복제본을 삭제하면서 화면 위까지 쭉 이동하고 있어요. 이 상태의 게임도 쉽고 재미있지만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볼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볼 스프라이트의 복제본도 버튼 3 스프라이트의 복제본에 닿으면 삭제되도록 만들게요. 제어 분류에 복제되었을 때 블록을 하나 더 가져오고요. 무한 반복 블록을 연결하고 만약 블록 안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넣고 버튼 3로 바꾸고요. 이 복제본 삭제하기 블록을 만약 블록 안에 넣고 모두 연결해 주세요. 초록 깃발을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설정하니까 볼의 복제본이 버튼 3의 복제본에 닿자마자 너무 빨리 삭제되어서 버튼 3는
미처 삭제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의 복제본이 삭제되기 직전에 버튼 3의 복제본이 볼의 복제본을 잘 감지하도록 아주 짧은 시간을 넣어줄게요. 제어 분류에 1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복제본 삭제하기 블록 위에 넣어주고요. 시간을 0.1초로 바꿔주세요. 초록 깃발을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네, 0.1초도 너무 긴 시간이네요. 0.01초로 바꿔볼게요. 네, 이제 볼의 복제본이 버튼 3의 복제본을 여러 줄 삭제하지 않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을 설정해 볼게요. 배경을 클릭해 주시고요. 배경 탭으로 갈게요. 좌표 배경은 삭제하고요. 이 기본 배경을 편집할 거예요. 벡터 도구가 보이는 거 확인하시고요. 가장 아랫줄에 직사각형 도구를 클릭해서 선택한 뒤에 채우기 색을 클릭하고 배경 색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검은색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끌어서 전체 화면을 덮을 정도로 크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1번 배경을 복사합니다. 2번 배경이 만들어졌네요. 이번에는 T라고 쓰인 텍스트 도구를 클릭해서 선택할게요. 채우기 색을 클릭해서 글자 색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하얀색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화면의 가운데를 클릭해서 글자 상자를 만들어주고 유윈이라고 써줍니다. 윗부분에 보면 글꼴을 바꿀 수도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 상자에 모서리를 잡아당겨서 글자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가 그려진 십자선에 글자 상자에 중심을 맞춰줄게요. 그리고 나서 2번 배경을 복사해서 3번 배경을 만들고요. 3번 배경의 글자를 게임 오버로 바꿔주고 가운데로 위치를 조절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코드 탭으로 갈게요. 초록 깃발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게임이 시작되면 배경이 1번 배경이어야 하니까요. 형태 분류에 배경을 뭐뭐로 바꾸기 블록을 가져와서 연결해주고 내용을 1번 배경으로 바꿉니다. 초록 깃발을 눌러볼게요.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 1번 배경이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제어 분류에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가져올게요. 2번 배경은 플레이어가 버튼을 모두 제거해서 버튼 변수의 값이 0이 되면 나타나는 배경이니까요. 연산 분류에 등호가 써있는 육각형 블록을 가져와서 일단 이렇게 옆에 떨어뜨려 놓고요. 변수 분류에 버튼이라고 쓰인 작은 동그라미 블록을 가져와서 이 초록색 등호 블록 왼쪽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등호 오른쪽의 값은 0으로 바꿔줍니다. 이 육각형 블록을 만약 블록 안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조립한 명령어의 의미는 만약 버튼 변수의 값이 0이 되면 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형태 분류에 배경을 뭐뭐로 바꾸기 블록을 다시 가져와서 만약 블록 안에 넣고요. 배경의 종류를 2번 배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모두 삭제한 후에 게임이 종료되어야 하니까요. 제어 분류에 멈추기 모두 블록을 가져와서 연결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버튼 변수의 값을 검사하는 명령어가 반복해서 실행되도록 무한반복 블록 안에 넣어주고 모두 연결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설정해야 하는데요.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버튼 변수의 값이 0이기 때문에
게임이 시작한 뒤에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버튼 변수의 값을 검사하도록 이렇게 1초 기다리기 블록을 무한반복 블록 바로 위에 조립하고 시간을 0.5초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배경을 설정할 차례죠. 3번 배경은 버튼 3의 복제본이 바닥에 닿아서 게임이 종료되는 상황이니까요. 버튼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요. 멈추기 모드 블록 바로 위에 배경을 뭐뭐로 바꾸기 블록을 연결하고 내용을 3번 배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설정들은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부터는 게임을 플레이해 보면서 더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발사 간격을 더 늘리거나 혹은 버튼 3의 복제본이 내려오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보세요. 반대로 저처럼 너무 어려운 게임은 싫으시다면 발사 간격을 더 짧게 만들거나 아니면 볼의 복제본이 발사된 후에 이동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도 좋겠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 게임과 함께 돌아올게요.